제가 며칠 만에 돌아왔습니다. 2월날 아침, 배고파요 지금. 식사 기다리는 마당인데 베트남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번 때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긴 나라다 보니까 남북을 바꾸어서 남쪽, 북쪽을 나누어서 중부, 북부, 남부를 나누어서 투자를 유치한다 이러한 전략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것과 관련하여서 지금 중국과는 관계 개선을 했고 제 시청자 가까운 한 분이 우리 전 대표님이 아주 촌철살인을 해주셨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결혼하고 중국과 바람을 핀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이공을 비롯한 남부 지역은 중국의 그런 투자가 아직 미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중국과 베트남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한 이른바 본처인 베트남의 본처인 미국이 달려왔습니다. 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이 뉴스는 벌써 뜬 지가 한 2, 3일 됐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다고 하고서도 깜빡 제가 바쁜 것도 있고 그래서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3일 전에 여기저기 파트너들하고 베트남 파트너들하고 중에 하나가 이제 백마이 병원에 내과과장이 있습니다. 교수하고도 이제 가족하고도 오랜 친구지간이라서 같이 이렇게 술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술이 너무 났어요. 제가 마지막 같이 우리 먹을 먹는 데서 마지막 병을 이걸 안 깠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깐다 봅니다. 마지막 병을. 야, 그거를 먹고서는 저는 맛이 갔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3일 전에 제가 거의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 애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결심을 제가 딱 하고 술을 딱 끊었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도 한두 번 시도해 본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주 그냥 마음속에 진짜로 이거는 마치 우리 주님이 어레인지 해준 것 마냥 느낌이 딱 오면서 너 이제 그만 마셔라 하는 그런 신의 계시를 받은 듯한 느낌으로 이걸 제가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착 끊었는데 하나도 아쉽지가 않네. 네,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거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그런 일이 있던 관계로 제가 요 내용을 올리고자 했는데 못 올렸습니다. 이제 일요일날에 오전에 잠깐 올립니다. 아세안 데일리 뉴스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의식한 듯 베트남을 챙기기 시작한다. 본처가 따라왔다. 투자 보따리를 들고 베트남을 쫓아온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미국 기업 대표단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미국 투자자들이 들고 온 포인트는 이겁니다. 베트남을 장기 전략적 시장으로 간주하고 장기 투자하겠다. 이게 딱 두 포인트예요. 물론 베트남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엄청난 중국의 투자가 들어올 예정이죠. 제가 며칠 전에 또 싱가포르에서 잠깐 저를 방문하러 온 또 투자자분들 만났는데 저하고는 오래된 관계입니다. 굉장히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저명한 싱가포르 투자자들이고 한데 역시 그분들도 중국 자본들을 들고 있더라고요. 일부
그런데 이제 과연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투자가 진짜로 장기적일 수 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지난 역사를 볼 때, 행태를 볼 때,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투자가 마음이 더 쏠리고 있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투자가 좀 더 여기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의 포석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세안 지역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지만 너무나 단기적인 승부를 보려고 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빠지고 조금 유리해지면 다시 들어오고 시장이 상황 좋아지면 또 들어왔다가 또 조금 이렇게 좀 힘들어지면 발을 빼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한국의 투자 행태거든요. 현지에서는 굉장히 이 점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배가 고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짧게 요점에 대해서만 미국의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특히 미국의 전직 대사인 오시우스 전직 대사가 이제 단장인데 말하기를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 및 지하철, 대중교통과 같은 인프라 개발에서 관심을 보였죠. 이게 바로 베트남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베트남이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모자라는 것을 딱 짚어서 미국이 숙제를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해온 겁니다. 네. 하여간에 베트남의 약점을 다 건드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같은 외국인 투자자 및 전문가들 또는 기업가들 또는 일반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와서 이렇게 베트남을 다시 한번 다지고 간 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참 좋은 겁니다. 이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베트남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파제 내지는 보호막을 쳐주는 것이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네, 그래서 당연히 베트남의 찡 총리께서는 화답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베트남 정부는 외국 자본을 중요시하고 항상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미국 정부와 기업을 대고 에게 말한 얘기지만은 베트남에 있는 다른 외국인 이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네. 참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참 베트남은 이런 게 강해요. 부럽습니다. 참. 이 외교의 달인이다. 줄타기 외교의 달인의 가장 전 세계에서 1등은 한국은 어림도 없고요. 북한도 이 점에서는 못 다루는 것 같고 베트남이 줄타기 외교에는 넘버원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한 가질 수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시간이 나면은 베트남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런 걸 못할까 하는 점들에 대하여 아세안 시장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마음가짐은 도대체 2% 부족한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감사합니다. 하노이 닥터입니다.